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쿠팡 관련된 청문회가 있는데요. 끝내 안 나오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죠. 미국명 범킴. 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과방위 소속입니다. 조국 혁신당 이혜민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 그럼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당직도 맡으시고 네. 바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쿠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완벽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네. 오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청문회가 열립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김범석 의장이 뭐 글로벌 CEO라서 본인은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죠. 네. 3천만 명의 시민 3,370만 명. 3,370만 명의 시민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인데 이렇게 무책임한 글로벌 CEO 있습니까? 없죠. 네. 그리고 3,37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제 인구가 사실은 3천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정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예. 한 가정에 한 계정 혹은 두 개만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 3,370만 개의 계정이라 하면 그냥 전국 가정 전체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런데 그들의 어떤 개인 정보 더하기 쇼핑 패턴 그다음에 그거는 인간의 행동 패턴 정보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지금 유출이 된 상황인데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쿠팡의 매출액의 80에서 90%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기업의 CEO가 대표가 이 상황에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국회를 거부하는 그냥 그 고객을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기업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네. 고객을 거부하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 네. 그 범킴이라고 저 김범석이라고 안 하고 범킴이라고 하는데 네. 뭐 의원님께서 범킴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범킴이라고 따라해봤습니다. 본인의 김범석이라고 못 알아듣는다면서요?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 범킴 의장의 현재 이 사태를 인식하는 정도가 굉장히 문제가 크다. 오늘 사실 청문회에서도 짚을 건데 본인이 글로벌 CEO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도 저는 웃기지만 네. 그만큼 책임을 져야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죠. 네.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고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는 매출을 일으키는 그냥 한 곳이라는 수단이라는 생각 일으키는 수단. 수단에 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것 한국을.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일도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오는 거겠죠? 네. 그 미국판 다보스 포럼, 네. 밀컨 글로벌 컨퍼런스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이 회의에 나타나가지고 2019년도에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셋째도 고객. 저희에게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고객들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 그러면 세상을 만든 것 같긴 해요. 이게 이런 기업 혼내줘야 된다. 일종의 이제 소비자 주권운동 차원에서 탈팡하려고 하는데도 탈팡도 잘 안 되고. 그렇죠. 다크패터 문제도 짚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고. 뭐 그 소비자 주권을 좀 행사할 만한 법 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집단소송제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인데요. 네.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존재를 하긴 합니다. 특히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의 3%까지 202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실제로 그러한 부과를 받은 곳은 한 번도 없죠. 그렇다면은 사실은 제재인데 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죄제랑 같은 거죠. 네. 그렇다면은 왜 있는데 실질적인 집행이 안 됐을까?
그 부분을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네. 이번에 조국혁신당도 그래서 관련된 법안 이제는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네. 왜 있는데도 안 됐을까?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보자.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제가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면 뭐 합니까? 무용지물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좀 실질화하는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하나하나 이제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이 처음은 아닙니다. 쿠팡도 처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SK텔레콤, 롯데카드, 과거에는 KT, 그리고 SKT 순서 올해만 치면은 순서대로 SKT 4월달에 네. 그다음에 KT 예. 서버 폐기까지 예. 그다음에 LG U 플러스 예. 그리고 롯데카드 이렇게 쭉 있었는데 국민이 참 지금 불쌍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호갱이에요, 호갱. SKT 터졌을 때 KT로 와르르 몰려갔었고 그렇죠. KT 문제됐을 때 또 LG U 플러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통신 3사 믿을 곳이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예. 없고 동시에 나온 얘기는 이제 롯데카드 터졌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 개인 정보는 이제 결제 정보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냥 공공재가 아닌가. 중국에서 10원에 팔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중국에서 10원에 팔린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쿠팡이 더 문제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더 큰 문제, 그동안 있었던 해킹 사고보다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하던 개인정보, 뭐 이메일 주소랄지, 전화번호랄지, 뭐 이름이랄지, 주민등록번호랄지, 아니면 CI랄지 이런 거 더하기 쇼핑 정보가 털렸어요. 그렇죠. 쇼핑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것은 개인의 혹은 한 가정의 어떤 생활 패턴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렇죠. 해킹 쪽 그 사이드에서 해킹 쪽의 월드에서 봤을 때는 이 정보는 너무나도 되게 흥미로운 정보예요.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에 뭘 컵을 네. 주문하셨다고 쳐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컵 혹은 뭐 물을 주문했다. 그랬을 때 이번 주에 또 물을 주문하려나? 그걸 이용해서 보이스 피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스캠 문자를 날릴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다른 커머셜 사이트에서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아주 좋은 또 마케팅 타겟 광고 정보가 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비싼 정보가 그냥 전 국민 가정의 정보가 다 유출이 돼버린 케이스라서 저는 되게 좀 심각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간 케이스다라는 사실 게 하나가 범죄에 있어요. 악용될 수 그렇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주르륵 읊은 곳은 해킹. 그러니까 외부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케이스인데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외부의 침입이라기보다는 내부에서 관리를 못한 케이스예요. 그것도 퇴사자가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접속할 수 있었고 현재 알려진 기준으로는 5개월에 걸쳐서 3,370만 계정의 정보를 살금 빼갔다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아무런 장치가 작동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나라에서 부과한 승인을 한 ISMS-P 인증을 또 받은 곳이에요. 그렇다면은 ISMS-P 인증에는 접근 권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근 권한 관리를 이제 인증만 받아놓고 실제로 그 안에서는 실행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의 부재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있어도 그 안에서 운용을 하지 아니한 것까지 이번 쿠팡의 문제의 핵심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는 가운데 뭐 이해관계들 다종다기한 이해관계들이 이제 중첩되면서 사실상 법은 이때 있거나 말거나 제재나 규제 뭐 제한 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이거 체크해 보니까 기업들이 보안에 거의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저는 모든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번에 올해 문제가 됐었던 또 모든 기업의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쿠팡은 미국 기업인데 많이 그러는데 예. 보안을 뭐라고 했냐면 돈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소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 보안 쪽에서 제일 먼저 삭감을 한다거나 보안 인력을 제일 먼저 해고를 한다거나 이렇긴 한데 그러면은 그 회사는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소비자는 SKT에서 KT를 옮겨갔을 때를 딱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금 소비자는 안전한 서비스에 돈을 내고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보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 네. 보안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뭐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아니한 네. 기업들 다행이지만 그 안에 철저하게 그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업이 계속해서 네. 지속 가능하도록 보안에 대한 투자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님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쿠팡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일 답답해하고 공분이 있는 게 첫 번째 이 쿠팡이라는 기업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어느 정도나 어떻게 일종의 과징금 매출의 3% 그게 그거 물릴 수 그나마 있지, 이런 2023년도에 개정돼서 3%고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하면 1조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런 기업 망하게 저는 해야 완전히 된다. 공감을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매출의 3% 정도 뭐 과징금 내더라도 큰 타격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안 머리를 망할 것 같아요, 싸매고 안 망해. 있는 예. 건데요. 예. 그러기 때문에 국민이 같이 움직여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객을 거부하는, 고객을 무시하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여드려야 됩니까? 국민은? 뭐 이번에 그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네. 그 움직임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법제도가 아직 미비했고 이번 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도 개정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쿠팡을 혼내주기 그냥 미워서 혼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혼내주는 거라고요. 네. 근데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혼내주기 위해서 법을 따져봤더니 법이 아직 미비해요. 네. 그렇다면은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죠. 법 개정과 예. 함께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국민들이 함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특정 기업에 대해서 뭐 탈퇴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네. 다른 대안들 또한 찾아갈 수 있다고 보고 예. 기업 이제 특히 이제 마켓에서는 예. 기업 이제 민간 영역에서는 예.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가 열리면 반드시 대안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네. 다만 우리가 편하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꾸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바꾸세요라고 쉽게 얘기를 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요 얘기는 드릴 수 있어요. 쿠팡을 계속 사용을 하시면 거기에서 유출된 정보로 인해서 고객 자체 스스로가 어떤 피해를 입을지 모르니 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근데 이게요 쿠팡에 탈퇴하려고 하더라도 모바일로는 안 되고 네, 뭐 PC나 PC, 아니면 랩탑으로 네, 사용을 랩탑으로 해야 해야 되죠. 되고 네.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제는 보니까 또 통관 번호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통관 번호도 또 다 바꾸고 우리가 이제 막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독점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폐해가 그러니까 쿠팡 말고 다른 대안을 쓰고 싶어. 그러면 공공에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우체국 같은 걸 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봐. 뭐 공공의 노력 차원에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을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서 미리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플랫폼 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기업을 통제하는 이런 방안.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아마존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해가지고 이게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법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기업이 업계에서 로비해서 반대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게 또 형해화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해관계자들의 기업과 또 야당 지금은 야당이죠.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저희도 야당이긴 한데 여기는 집권 야당이고 집권 야당이에요. 어쩌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로비에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라서 한 하루 날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여름에 제가 그 미국의 한미의원연맹 이사로서 이제 방미를 했을 때 그때 관세 이슈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장벽 우리가 부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국 의원들이 또 굉장히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쿠팡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 지구본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예. 지구본 정도가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특정 어떤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그 나라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규제를 어떠한 한 나라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덴마크다. 아니면 프랑스다. 이렇게 어떠한 나라에만 포커스를 해서 규제를 거는 순간 그때부터는 통상 이슈가 생겨요. 네. 왜냐하면 전지구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올라온 온라인 플랫폼 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규제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네. 계속 통상 문제로만 이제는 왜곡이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거를 다른 나라하고도 유럽하고도 EU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미국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따로 하려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갈라파고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존재를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관련된 것만큼은 다른 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글로벌 디팩토를 만들지 아니하면은 무조건 통상 이슈가 생기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거꾸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다시 요 쿠팡 문제로 돌아왔을 때 쿠팡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나라 기준으로 보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노동 문제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도로에서 라이더들이 죽고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할게요. 물류창고,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고 그다음에 컨베이너 벨트에서 일하다가 죽고 거기에서 과로로 또 나와서 죽고 다 지금 개인의 어떤 인간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것은 글로벌 빅텍이라는 걸로 본인들이 포장을 하고 있으나 뜯어보면 사람이 갈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인 플랫폼이나 글로벌 빅텍은 그 안을 어떻게 기술로서 기술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까, 소비자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까를 기술 문제로 풀어가는 곳이 제가 아는 곳들인데 쿠팡은 놀랍게도 그 안에서 이렇게 포장은 돼 있었는데 뜯어보면은 다 새벽 배송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갈리고 있었고 그거는 개발자 또한 마찬가지고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그 오즈의 마법사 효과 이런 게 있는데 그 리서치 방법론인가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마치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새로운 서비스가 기술이 막 혁명적으로 나와서 써봤는데 뒤에서 사람이 막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짤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 사람을 다 갈아 넣는데 가장 미국 대비 인건비가 싸고 미국 대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용인이 되는 한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겨레 칼럼에 보면 우리가 쿠팡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쿠팡적 세계관. 그러니까 최저가. 최저가도 그다음에 사실은 진짜 인건비 최저가인지 줄여. 봐야 됩니다, 사실. 저 의원님께서 실제로 친정 어머니 냉장고 사들이다가 알았는데 그 공홈이 공시홈에서 더 싸더라. 싸더라. 쿠팡보다 공홈이 더 싸더라. 근데 그 인식이 쿠팡이 제일 쌀 거야라고 해서 무조건 쿠팡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 소비 패턴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점 적폐를 없애려면 이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건데요. 조국혁신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어떤 법에 어떤 내용을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까? 핵심 사안 8가지인데 우선 왜 그렇게 했는지 전체 어떤 띠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제재가 아닌 상황을 제재가 제재인 걸로 만들자예요.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실질 제재화. 그거를 쿠팡은 그걸 비집고 들어와서 대관으로 다 막았던 거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징벌적 이제는 과징금 도입인데 아마 최근에 뭐 정무위 통과했다 뭐 한 부분이 네. 전체 매출액 기준 최대 10%까지 이게 이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이 지금까지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이어서 실효성이 무지 약했거든요. 네. 얼마 안 됐었는데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10%까지 가자라는 네. 것이고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뭐냐면 고의 예. 고의. 예. 고의성이 발견이 된 경우에 예. 그리고 반복 위반이면 최대 20%까지 최대 20%. 과징을 해야겠다라는 지금 그 법을 냈고 예.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는 50억. 부분이 이제는 첫 번째 징벌적 과징금 도입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는 위반 입증을 위한 강제 수사권 도입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업이 자꾸 지금 오늘도 청문회를 하는데 네. 자료 제출을 안 해요. 진짜 이 옛날에 윤석열 정권 때 네. 그 정부 부처별로 네, 자료 네. 안 내놔가지고 자료- 도대체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랬는데 맞아요. 이제는 기업까지 기업이 그래요. 쿠팡이 그렇습니다. 아니 기업들이 기밀 사항을 안 내놓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 조사가 멈추는구나를 학습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관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무원에게 압수 수색영장 신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및 사법경찰직 직무법 개정을 추진을 한 거예요. 네. 이걸 해서 핵심은 협조 안 하면은 못한다. 너네 음. 기업 활동 못한다. 이걸 예. 알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거 두 안 번째고, 하면 어떤 그 처벌이 있습니까? 이거 안 하면 처벌이 있어요. 어떤 예, 처벌? 동시에 예. 이걸 안 하면 처벌하는 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 그 앞단을 개정을 하는 거고 예. 세 번째는 어떤 어, 처벌이 있습니까? 요거는 저도 지금 봐야 되는데 네. 아마 왜냐하면 형사 민사 하도록 쪽으로 되어 다 돼 있는데 있을 거예요. 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안 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해도 아무 처벌 상관이 규정이 없는 없으면 처벌령. 실효성이 예.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실효성이 없었던 영역을 지금 채우는 쪽이라서 앞단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거고 세 번째는 징벌적 손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유출 쪽에서도 징벌적 손배 있고 여기저기 징벌적 손배가 우리나라 법안에 존재를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건이 들쭉날쭉해서 억지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법에 징벌 배상을 아예 상법에 이제 명시를 해버려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좀 일관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네. 왜냐하면은 이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약한 대로 찾아가요. 이것 또한 대관의 역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있고 네. 네 번째 이거 아마 국민분들께서 제일 원하시던 부분 포괄적 집단 소송 네. 제 도입인데 예.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네. 뭐가 저기 우편이 와요. 네, 뭐냐면은 너는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야. 그래서 이번에 집단 소송에 들어가게 됐어 자동으로.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굳이 너가 여기에서 끼고 싶지 않으면 빠지고 싶으면 그쵸 빠지고 싶으면 옵트아웃 문서 그 폼을 줘요. 네. 나는 빠지고 싶어. 요걸 줘 보내. 예. 그럼 너는 빼줄게. 예요. 이게 옵트아웃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체크가 날라옵니다. 예. 야 소송에서 이겨서 너 이거 네 몫이야. 그래서 와요. 얼마가 옵니까? 저는 좀 조그맣게도 예. 받아봤고 그러니까 어떻게 조그맣게 많이. 꽤 많이는 얼마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네. 지금 뭐 저기 변호사들이 조그맣게는 개별적으로 한 1,000불 정도에서도 받아봤고요. 1,000불, 예. 작은 게 1,000불, 예, 예. 크게는 많이는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거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집단 소송에 의원님께서 예. 뭐 저기 우편물이 왔는데 내 굳이 빠지지 않겠어 어떻게 되나 예, 보겠어라고 네, 놔뒀는데 네. 그냥 의원님께서 별도의 노력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죠. 왜냐하면 예. 나는 빠지겠다고도 안 안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럼 예.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액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 많이 받은 거는 예. 뭐였었냐면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예. 구글
인플로이 예. 구글 종사자? 예. 직원으로서 예, 예. 여성 몇 년도부터 몇 년 사이에 예. 여성에게 임금이 덜 지급이 됐다 하면서 아.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에 그 당시에 구글 인플로이로서 살고 있었고 여성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기 와. 때문에 너는 여기에 해당이 돼. 그것도 집단 소송이 되는군요. 네. 와. 그래가지고 해당이 된다고 와서 옵트아웃 할래요? 뭐하러 옵트아웃해 그냥 뒀어요. 예, 예, 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젠 저의 기본급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이제는 일한 근무 연수까지 해서 곱해가지고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액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야. 꽤 많이 받았죠. 예. 네. 이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포괄적 집단 소송제 예. 도입입니다. 이게 네 번째. 예. 꼭 해야겠죠? 예. 다섯 번째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인데요. 소송 전에 네. 증거 조사 절차 네. 추진인데 이건 뭐냐면 재판 전에 기업은 이만큼의 정보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기업하고 싸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이거든요. 그럼 정보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증거 서류를 상호 공개하는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은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제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부분이라서 그러네요. 예.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이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고지 의무 강화인데요. 뭐 쿠팡이나 아니면 SKT 혹시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침해된 무슨 뭐 문사고가 문자는 있으면 엄청 문자는 와요. 오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아주 축소해서 합니다. 이번에 쿠팡도 유출이 아니라 노출 이렇게 예.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법을 이미 이것도 발의를 했는데 유출 범위, 피해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네. 후속 대응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지가 무슨 사과문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침해 사고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번에 쿠팡에 8명이 투입이 돼요. 네. 근데 8명 중에 민간 전문가는 1명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해킹 사고가 터져가지고 네. 키사에서도 뭐 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산 문제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기업의 책임이 인정이 되면은 들어간 모든 조사 비용을 기업한테 넘기는 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보보호 수준 상시 평가 공개 제도인데 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보안에 투자를 안 해요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을 상시 평가하고 공개하는 점검하고. 제도까지가 8가지 이번에 패키지로 조국혁신안에 네. 낸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제재가 진짜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네. 함께 국민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8가지에는 안 넣었지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법개혁, 법원개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조국혁신단 또 관련된 입법을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소비자 법원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소송제나 네. 아니면은 짐걸적 손배에 관련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네. 것이 존재를 하게 됐을 때 그런 소송이 존재를 하게 됐을 때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소비자 법원까지 네. 이미 발의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다 빨리 통과가 돼야 소비자가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소비자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 가운데 포괄적 집단 소송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계 로비나 또 보수 정당 아마 이제 범킴이 이거 지나가. 예. 버티면은 쿠팡이 이겨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하죠. 인식이 사실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과거에 미국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런 게 있지만 한국에 이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예. 어쨌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예, 짧습니다. 네, 의원님도 오늘 청문회 잘 하시고요. 네. 저희가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중앙
범킴을 꼭 불러내십시오. 네, 이거 예. 많이 그 범킴 불러내는 것과 더불어서 예. 이렇게나 많은 입법 저희는 이미 추진을 하고 있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예.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혁신당 중앙당 후원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총장님의 당부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